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빵류 제품 반죽 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트와 당의 관계입니다. 단당류인 포도당, 과당 등과 이당류인 설탕, 메가당 등은 쉽게 분해하나 우유에 있는 유당은 이스트가 분해하지 못합니다. 네. 단당류나 이당류는 이스트가 쉽게 분해를 하지만 우유에 있는 유당은 이스트에서 분해하지 못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트가 분해하지 못하는 당은 해서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밀가루에는 1 내지 1.5%의 자당과 적은 양의 포도당, 과당, 메가당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빵도 밀가루에 당이 있기 때문에 색이 나는 것입니다. 밀가루에 있는 손상 전분을 알파, 베타 아밀레스가 단당류, 이당류, 소당류, 덱스트린 등으로 분해하는데 발효에 이용할 수 있는 당은 단당류와 이당류입니다. 손상 전분은 효소가 분해하기 쉬운데 연질밀보다는 경질밀에서 손상 전분의 양이 많습니다. 다음은 이스트와 pH 관계입니다. 발효의 최적인 pH는 4.5에서 5.8입니다. 이스트 내부에 있는 pH가 5.8일 때 최적의 발효 조건이 됩니다. 다음은 이스트와 영양원입니다. 발효성 당인 탄수화물 이외에 질소나 인화합물, 비타민, 미네랄 등이 이스트 먹이로 이용됩니다. 발효를 돕기 위하여 이스트 푸드나 제빵 계량제를 사용합니다. 이스트 푸드는 이스트 조절제, 물 조절제, 반죽 조절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트 푸드는 밀가루 중량 대비 0.1에서 0.5%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분유의 단백질은 탈지 분유의 단백질은 반죽 발효의 완충제로 작용하여 발효를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탈지 분유의 이제 기능을 보면 단백질에 의해서 이제 완충제 역할을 분유가 하기 때문에 발효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트와 삼투압 관계입니다. 설탕 5% 이상이면 삼투압 작용으로 이스트 발효가 저해됩니다. 그래서 5% 이상일 때 삼투압에 의해서 발효가 저해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설탕, 포도당, 과당 등의 발효 시 삼투압이 크게 작용하고 메가당은 상대적으로 작게 작용을 합니다. 소금은 1% 이상이면 삼투압 작용을 하고 이스트 활성을 저해하여 발효가 지연됩니다. 1.5% 이상일 때 소금 사용량이 1.5%에서 2.5%로 증가 발효하면 이산화 발생량이 감소합니다. 이스트와 반죽 산성화입니다. 이스트의 효소는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분해시키고 포도당은 치메이스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알코올을 생성합니다. 치메이스 효소이죠. 다음은 이제 발효 동안 생성되는 유기산 때문에 반죽의 pH는 낮아지고 총산도는 증가합니다. 또 pH가 낮으면 발효가 활발하여 많은 알코올과 유기산이 생성됩니다. 또 발효를 통해 반죽은 신정성이 증가하고
또 탄력성은 감소하며 반죽의 숙성이 이루어집니다. 네. 신정성은 반죽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또 탄력성은 반죽의 힘을 얘기하는데 발효가 되면서 점점 더 부드럽게 되어 신정성이 증가하여 또 반죽의 숙성을 이루게 됩니다. 다음은 발효 영양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보면 발효성 당 보면 발효 가능한 당의 농도는 5%까지는 이스트에 의해 이산화탄소 발생이 증가하나 5% 이상이 되면 삼투압 작용으로 활성이 저해됩니다. 또 소금은 설탕과 마찬가지로 이스트의 삼투압이 작용하여 발효에 저해되는데 1% 이상이면 발효를 지연시킵니다. 네, 소금은 1% 이상, 그리고 설탕은 5% 이상일 때 발효를 저해시킵니다. 분유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완충작용으로 발효를 지연시킵니다. 밀가루의 단백질은 완충작용으로 발효를 지연시킵니다. 네, 밀가루 단백질은. 또 이스트 푸드는 물 조절제, 또 이스트 조절제, 증량제 등으로 구성되어 발효를 조절합니다. 다음은 반죽의 온도를 보겠습니다. 이스트의 냉장 온도는 0에서 4도씨에서 냉장 온도에서 이제 보관을 하는데요. 냉장 온도에서 휴면 상태로 존재하여 거의 활성이 없으나 온도가 상승하면 활성이 증가하여 35에서 40도에서 최대가 됩니다. 또 이스트가 60도씨가 되면 섬멸하게 됩니다. 물론 오븐에 구울 때 일어나겠죠. 다음은 반죽의 산도. 발효의 최적 pH는 4.5에서 5.8입니다. pH 2.0 이하나 8.5 이상에서는 활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발효의 최적 pH 4.5에서 5.8입니다. 또 스펀지 반죽의 pH는 5.5이지만 스펀지 반죽은 pH가 5.5이지만 4시간 발효하면 pH가 4.7에서 4.8로 이스트의 최적인 상태가 됩니다. 네, 스폰지 반죽은 4.7에서 4.8 이스트 최적인 상태가 됩니다. 자, 삼투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탕은 5% 이상, 소금은 1% 이상일 때 삼투압으로 인하여 이스트 활성이 저해됩니다. 다음은 1차 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차 발효실 온도는 27도, 상대 습도는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75%가 되겠습니다. 네. 1차 발효는 70에서 80%, 평균 75%가 적당하겠습니다. 네, 75%. 스트레이트법 1차 발효 시간은 일반적으로 1.5에서 3시간이고 부피 팽창은 처음 부피의 3 내지 3.5배 정도 됩니다. 자, 다음은 가스 빼기. 목적은 반죽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스트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네. 반죽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발효가 균일하게 되도록 합니다. 네, 반죽 온도 일정하고. 이산화탄소가 과량 축적되는 것을 제거하여 발효를 촉진시킵니다. 글루텐 형성으로 발효력이 상승하여 가스 보유력을 증가됩니다. 가스 보유력이 증가됩니다. 시기는 가스 빼기 시기는 손가락으로 찔렀을 때 손가락 모양이 그대로 있으면 1차 가스 빼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효 완료점 결정. 1차 발효 완료점인데요. 반죽의 부피는 처음 부피의 3.5배 부풀었을 때, 반죽 내부에 잘 발달된 망사 구조가 이루어졌을 때, 또 발효가 완료되면 반죽의 손가락으로 찔렀을 때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손가락으로 찔러 보는 거죠. 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발효점 1차 발효점 확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폰지 발효입니다. 스폰지 반죽의 온도는 평균 24도씨입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는 75에서 80%, 평균 70%입니다. 1차 발효실에서 한 3시간에서 5시간, 평균 4시간 발효시킵니다. 발효가 완료된 후에는 원래 용적의 4배에서 5배 정도 부풀게 됩니다. 네, 발효 시간도 좀 알아두십시오. 스폰지 반죽 발효 시간, 평균 온도, 습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발효 4시간 동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스폰지 부피가 증가해요. 최대 이르렀다가 줄어드는데 이 지점을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네, 이 스폰지 반죽은 오랫동안 장시간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발효가 많이 되어 마지막에는 약간 줄어드는, 이렇게 꺼지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또 브레이크는 전체 스폰지 발효 중 70%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발생을 합니다. 숙성이 잘된 양질의 강력분으로 만든 스폰지의 브레이크는 3시간 후에 발생합니다. 이스트가 발효성 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분 분해 효소인 아밀레스가 전분 분해 효소인 아밀레스 밀가루 손상 전분을 분해하여 단당류, 메가당 등 발효성 당으로 전환하여 발효가 진행됩니다. 반죽의 pH와 총산도 측정입니다. 반죽의 pH 측정은 발효가 완료되면 반죽의 pH는 5.3에서 4.9로 내려갑니다. 또 반죽 pH 측정은 반죽 15g을 증류수 100ml를 균일하게 용해한 후 pH 측정기에 센서에 담아 측정을 합니다. 스폰지 발효 절차. 혼합이 끝난 반죽은 24도로 맞추는데 반죽 온도에 따라 스폰지 발효 시간이 달라집니다. 반죽 온도가 0.5도씨 차이에는 발효 시간이 15분 차이가 납니다. 발효 손실 확인. 일반적으로 발효 손실은 한 1% 정도 됩니다. 보통 발효 손실을 보면 1 내지 2%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스폰지 발효 시간 단축, 발효실 온도, 스폰지 발효 시간 단축, 발효 온도 낮게 설정, 아밀레스 활성이 작은 밀가루 사용, 스폰지 밀가루 양을 줄이는 방법도 또한 발효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발효 손실을 줄이는 방법, 스폰지 발효 시간 단축, 발효 온도 낮게 설정, 또 아밀레스 활성이 작은 밀가루 사용, 또 스폰지 밀가루 양을 줄이는 방법, 발효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폰지 반죽 발효 완료점을 보겠습니다. 빵의 종류, 반죽의 특성, 발효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폰지 발효는 일반적으로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발효를 하게 됩니다. 평균 4시간 정도 되고요. 반죽 부피는 처음 부피의 3회에서 5배 정도, 평균 4배 정도 부풀게 되고, 내부는 잘 발달된 망사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반죽 온도는 20도에서 30도 정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 pH는 4.8로 낮아지게 되고, 또 총산도 등을 측정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방법에 따라 1차 발효 및 제품별 2차 발효 조건을 보겠습니다. 보통 대기업에서는 스폰지 도법을 사용하고요. 대기업에서는 스폰지 도법, 또 소규모 공장이나 베이커리에서는 스트레트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스폰지, 소규모 베이커리 공장에서는 스트레트법을 많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맛과 풍미를 더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장시간 발효하는 오버나이트 스폰지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비상 반죽법은 빵을 정상적인 방법보다 제조 시간을 단축하여 만들 때 이용합니다. 노타임법은 주로 냉동 생지로 빵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빵 제조 방법에 따라 1차 발효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스폰지 도우는 스트레트법, 오버나이트, 비상반죽, 노타임법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27도인데 이제 비상반죽법만 30도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다른 온도 27도시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75%로 같습니다. 시간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스폰지 도우법은 아까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평균 4시간 발효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레트법은 1.5에서 3시간 정도 발효를 하게 되고요. 오버나이트 스폰지 도우법은 12시간에서 2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나이트 스폰지법 같은 경우는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반죽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반죽을 성형을 하는 그런 반죽법이 되겠습니다. 비상 반죽법은 0.5시간, 15분 이상,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발효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타임법은 0.0에서 0.15% 거의 발효를 하지 않고 바로 작업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별 2차 발효 조건을 보겠습니다. 식빵류나 과자빵류는 1차 발효실 1차가 아니라 이제 2차 발효실 온도죠. 2차 발효실 온도가 되겠습니다. 식빵류나 과자빵 종류 같은 경우는 보통 35에서 한 40도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35에서 40도씨 정도, 습도는 85%가 되겠고요. 데니쉬 페츄리 같은 경우는 유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를 좀 낮게 해야 돼서 28에서 33도 정도 되고요. 습도도 조금 더 낮춰서 75에서 80% 정도 되겠습니다. 도너츠류도 좀 일반 빵보다는 습도를 좀 낮게 해줍니다. 아니요, 온도를 좀 낮게 해줍니다. 습도는 75에서 80%. 핫스프레드도 온도를 좀 낮게 하고 습도도 조금 낮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들도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펀치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펀치라는 거는 이제 가스 빼기하고 같은 거죠. 반죽을 한번 데쳐주거나 이렇게 앞뒤로 위아래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걸 이제 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그 펀치는 이제 반죽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스트 활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하고, 반죽에 산소를 공급하고 산화, 숙성을 진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거리가 먼 것은 성형이 용이하게 한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일반적으로 표준 식빵 제조 시 가장 적당한 2차 발효실 습도는 85%가 되겠죠. 80에서 90% 정도 사이입니다. 3번 2차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차 발효를 생략하면 부피가 작아지면서 기공이 커진다. 부피가 작으면 기공이 제일로 적게 되겠죠. 작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발효실 습도가 낮으면 빵의 팽창이 저해되고, 발효실 온도가 높으면 반죽의 속결이 고르지 못하고, 2차 발효실 평균 온도 35에서 38도, 보통 35에서 40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2차 발효를 생략하면 부피가 작아지면서 기공이 거칠어집니다. 2차 발효는 성형 공정을 거치면서 가스가 빠진 반죽을 다시 부풀게 하고 주의 온도를 높여 이스트 활성을 촉진시키며 숙성도와 신장성을 높여 반죽의 상태를 발전시키는 단계입니다. 4번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발효에 영향을 가장 적게 주는 것은 자, 이스트의 영향은 사운트와 pH, 답은 반죽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반죽의 온도, 반죽의 대기, pH 등이 있다. 소금은 1% 이상, 설탕은 5% 이상 발효가 저해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